4월 26일 화요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 저는 대구 비봉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한 10여 분, 20여 분 가까이 지금 연수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또 선생님들을 뵈니까 여기 아시는 분도 몇 분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같이 정보 관련된 일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고요. 첫 번째는 4시 50분까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선생님들께 제 실제 사례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었었는지 아무래도 전달식의 연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실습 위주로 수업 연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1부 때는 선생님들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건데, 선생님들 지금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입니다. 쌤들 지금 선도학교 담당자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선도학교에 이렇게 같이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선생님들께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바로 연수를 진행해도 되지만 선생님들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한번 잠시 모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지금 요 주소로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답변을 잠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주소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주소를 보내드렸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수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 계속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 선생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선생님 보이시는지요?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고요.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 가장 큰 글씨로 보이는 게 태블릿,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글자로 유튜브나 이학습터, 동영상, 아이스크림, 또는 있다까지도 글자가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태블릿과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 선생님들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했던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저희 초등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던 이학습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료들이 모두 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2020년에 원격 수업을 이제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유형의 원격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한번 그 연구했는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네. 2020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 자료인데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유형의 선생님 원격 수업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네.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실시간 쌍방향, 아니면 과제 중심 수업, 아니면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뭐 이런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실시간 수업, 2번 과제 중심 수업, 3번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네. 어떤 유형의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을까요? 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피드백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21년, 현재 22년까지는, 원격 수업하면 지금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크게 부담 없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코로나가 막 터진 시점,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해서, 네, 당시에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가장 많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김태희 선생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뭔가 좀 두려움이 있었고, 과제 중심 수업도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콘텐츠 중심으로 가장 많이 수업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초등은 압도적이죠. 80% 이상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1번, 교사들이 직접 만들었는 자료. 2번, EBS 온라인 클래스 자료. 3번, 이학습터나 위두랑에 있는 캐리스 자료. 4번, 시도교육청 자료. 5번 사설 지원 사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어떤 컨텐츠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셨을까요? 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학습터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학습터의 컨텐츠 수량이 조금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 한 개의 컨텐츠의 길이가 다소 조금 짧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다른 곳에서 콘텐츠를 가져왔었죠.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선생님? 네.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곳, 바로 유튜브였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있던 그 자료들은 대부분이 또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잘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선생님들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이 직접 제작했는 자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해가 되시는지요?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에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은 교사들이 직접 만들었던 게 가장 많았다. 여기서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교사가 직접 만들 수 있고, 우리 반에 맞게 수업 재구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조금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수업 자료를
네, 제공해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입니다.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요, 선생님? 2021년에 그 선도학교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이 교과서의 정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라인 기반의 수업 자료인 거죠.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혼돈이 있는 게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라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때 또 실습도 해보시겠지만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디지털 교과서는 서체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화 해두었어요. 네, 정형화된 그 직사각형 모양의 서체형 교과서와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종이가 아니고 네, 태블릿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네, 교과서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만든 교과서인 거죠. 네,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네, 만들어 두었어요. 즉 개발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이죠. 그냥 저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네,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 클릭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극히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인 거죠.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 간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에 네, 같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조금 그 구별이 되시는지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를 김밥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다양한 김밥 재료, 내가 원하는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만든 교과서, 내 입맛에 맞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게 네, 재료를 활용을 해서 김밥을 만드는 것.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동기는 코로나 인해서 원격 수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었죠. 네, 5월부터는 이제 정상화가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저는 3월 1일자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작년까지 근무했던 학교는 네, 대구광역시, 네, 제가 근무했던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학교였어요. 학교가 62학급. 네. 62학급에 1,8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네, 학생들은 그야말로 학교는 네, 혼돈이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시던 학교도 만약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하고 수업은 계속 해야 되고 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까지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선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업 또는 인공지능 수업까지 아이들로 수업은 했어야 됐고 물론 기타 뭐 기관 사이트나 업체 사이트에서 보면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수업과 관련된 수업 자료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정작 적용하기에는 실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여기서 이거 가져와서 사용하고 또 저기서 이거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조금 모아보고 싶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하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반 교실 상황에 맞게 우리 반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수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교과서입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냐고요? 네, 교과서처럼 안 생겼죠? 네, 교과서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교과서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종이 교과서 아이들하고 사용을 하지만 그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수업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이나 아이들의 경험, 그리고 뭐 하물며 활동지, 파워포인트 자료 모든 게 교과서로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로 아이들하고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도 교과서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한 곳에 모아둔 그런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나중에 이 제가 만들었는 이 교과서도 선생님들께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본 연수는 에듀넥 지식센터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연수 이수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활한 연수 이수를 위해서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디오 화면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캐리스 연구원님들께서 또 다 한 분 한 분 다 체크하셔야 돼요.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면은 같이 켜두시고 뭐 이렇게 혹 뭐 다른 이렇게 업무를 하시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구성했나요? 네, 아이들하고 인공지능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교과서는 없다. 그러면 만들어보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교과서 제목을 정해야죠. 어떻게 정했을까요? 인공지능 교과서 너무 딱딱해서 저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4학년 친구들하고 교과서의 제목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나다. 인공지능을 만나다. 고학년들은 아마 만났었을 거예요. 하지만 3학년이나 4학년 친구들, 이런 중학년 친구들은 인공지능을 경험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수업 차시를 설정했죠. 몇 차시를 설정했을까요? 여기 학년의 연구 선생님들 또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이렇게 어떤 차시를 가져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는 총 17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찾아라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컴퓨터로 그래프도 그리고 분류도 해보고 그리고 엔트리라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활동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부분도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총 17차시의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7차시 선생님 적은 것 같은가요? 실제 창체 안에서 17차시 구성하기 정말 쉽지 않죠. 특히 4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 하지만 저는 아이들하고 저희 인공지능 선도학교도 운영을 해야 했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도 운영을 해야 했고 그래서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반 교과서의 한 단원이 되는 거죠.
단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소 주제들이죠. 네. 17차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제는 정했고, 그러면 이 주제별로 이제 수업을, 교과서를 이제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구성할 때, 선생님들 바로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업 설계서를 개발을 했죠. 어떤 틀이 있어야지 그 틀을 기반으로 도입에 뭐 넣고, 정기 활동에 뭐 넣고, 활동 2에 뭐 넣고, 정리 활동에는 이런 거 넣고, 네. 그냥 무작정 구성할 수도 있지만, 어떤 틀을 잡고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6차 시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6차 시의 주제는 왜 이런 걸로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평가 수립하고, 마지막에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요 자료들도 나중에 선생님들께 다 공유 드립니다. 선생님. 공유 드립니다.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수업 설계서 안 만들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바로 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아이들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뭔가 좀 기준을 잡고 어떤 활동을 구성한 그 틀 안에서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 좀 요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없으신가요? 평가 구성하고 활동을 만들었어요. 네. 즉 보통은 저희가 수업 설계서를 디자인하면 활동 목표, 활동 마지막에 평가를 기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했던 디자인은 수업 설계는 평가가 먼저 들어오고 마지막에 수업 활동이 구성이 되었어요. 네, 이 디자인은 백워드 디자인 또는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그 학습 수업 이론이 있습니다. 모형 이론이. 네, 거기에 기반을 했고요. 제가 왜 이 백워드 디자인으로 수업 설계서를 구성을 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 다른 거 없어요. 저 이번 아이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이들하고 4학년 수학 시간에 곱셈 나눗셈 열심히 가르쳤어요. 네. 또는 사회 시간에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4학년 이제 교육과정 이제 내용을 가르쳤는데 다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얘들아, 수학 이거 곱셈 나눗셈 한번 해봐라. 근데 물어보면 아이들이 몰라요. 잘 안 돼요. 또는 지역의 문화유산, 이게 무형문화재고 이런 게 유형문화재야. 물어보면 몰라요. 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먼저 물어볼 거를 평가해 볼 거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활동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백워드 디자인이고요. 네, 그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구성했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공감이 가시는지요? 네, 선생님들의 저는 이제 눈빛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 눈빛이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 백워드 디자인이고, 네. 아무튼 결론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설계서를 구성했고, 그런데 그 설계서를 구성할 때 일반적인 수업 순서가 아니고 백워드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도학교 담당자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소속된 선생님들 계신가요? 선도학교 선생님들의 필수 과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를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온라인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적용하고 동학년 선생님들 또는 학교 단위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협의를 저희 자주 하잖아요. 매주.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3번은 저희 항상 하던 거고요. 1, 2번은 이제 이 선도학교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연수에도 아마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했는 교과서를 하나 제작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했는지 네, 이런 큰 흐름을 하나 원페이퍼 형태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게 한 세트예요. 선생님 소리 들리시는가요?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어느덧 4시 30분이 되었네요. 그래도 오늘 연수에 참석해 준 선생님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제가 했는 수업 자료도 곧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한 세트예요, 선생님. 요 세트를 네, 선도학교에서 얼만큼 제작하시는지는 아마 업무 담당 선생님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안내가 되었을 겁니다. 네, 공감해준 김태희 선생님 네, 채팅창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뵀던 그분이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작했나요?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네,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파워포인트로 제작해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온라인상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띵커벨, 노션, 구글 클래스룸 또는 패들렛, 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구글 기반의 다양한 또 도구들이 있죠.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젠보드, 드로잉. 선생님들 혹시 경험하신 툴들이 있는지요? 네.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맞게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일단 선생님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하고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작했는 온라인 플랫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도구일까요? 네. 바로 구글 기반의 구글 사이트라는 도구입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는 홈페이지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인데요. 저희 혹시 이렇게 지역이 조금 달라서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이 대학 1, 2학년 때 컴퓨터 수업 때 교수님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했었어요. 네. 저희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이게 나무 웹 에디터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저는 네,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대학생 때 이 나무 웹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학급 홈페이지를. 네, 저는 할 줄도 몰랐고 네, 주변에 진짜 네, 그 과 안에서 네, 학부 안에서 정말 1명, 2명 정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손쉽게 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그리고 현재도 이 구글 사이트로 만들어진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 혹시 눈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그 단어가 보이시는가요? 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선생님.
네, 광고는 아니고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셨는 자료들입니다. 네, 잠깐 1분 정도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음에 드시는 단어가 보이시면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뭐 웨일 브라우저 또는 크롬 브라우저 또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원활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잠깐 한번 들어가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뭐 강의 자료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연수생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고 계신 이 자료들이 사이트들은 전부 다 구글 사이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구글 사이트, 구글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 구글 사이트는 홈페이지처럼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나봄 에디터 정말 나봄 웹 에디터 하나도 할 줄 몰랐고요. 네, 그런데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처음. 선생님들도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클릭만으로 손쉽게 컨텐츠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완성된 페이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2부에 선생님들하고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연수 환경이 조금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이 실습하는 장면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구글 사이트 도구를 가장 메인에 두고 이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들을 같이 활용을 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엔트리 프로그램, 멘티미터, 유튜브, 패들렛, 뭐 띵커벨 등등 이 수업 활동 구성할 때 필요한 것들을 뭐 그때그때 활동을 구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선생님들이시라면 뭐 다른 것도 활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따 플랫폼도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장입니다. 이따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를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도학교 사업과 더불어서 교육부 그리고 캐리스에서 같이 제작을 해둔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이학습터 컨텐츠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교과서 전자저작물도 들어있고 심지어 유튜브 컨텐츠 자료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다른 데서 이렇게 창을 따로 띄우지 않더라도 이따 안에서 이학습터 자료, 유튜브 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해서 또는 찾아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캐리스에서 또 온라인 저작 도구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활용할지는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제 그 17차시, 제가 구성해놓은 17차시 가운데 한 개를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 4학년 대상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온라인 교과서고, 그 중에 6번째, 네,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려요 라는 수업 차시입니다. 수업 흐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도입에 패들렛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은 원격 상황입니다, 선생님. 물론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일단 구성이 된 거고요. 패들렛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멘티미터에 무슨 그림일지를 예상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덜 그렸는데 완성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이 그림만 봐도 아, 선생님이 토끼를 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니? 네,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아이들하고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1에서 그러면 너희도 직접 인공지능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퀵드로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과 게임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온라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답을 맞추었는지 게임으로 또 아이들이 활동을 해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오토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을 이렇게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그린 작품을 온라인 칠판, 즉 패들렛이라는 공간 안에 서로의 작품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평가, 별점 리뷰로 상호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구글 설문을 통해서 퀴즈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물론 퀴즈도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선생님. 카웃도 있고, 띵커벨도 있고, 멘티미터도 퀴즈로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냥 구글 설문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7차식, 참 17이라는 숫자가 정말 짧아요. 그런데도 1년에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온라인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의 그 결과는, 소감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온라인 교과서를 공부하니까 내가 마치 미래에서 수업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제가 강조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두 번째, 어떤 친구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니까 친구들의 생각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책에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이 많이 없었는데 온라인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또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활용을 하면 아이들하고 온라인 상황에서 또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17차시 가운데 몇몇 차시들은 교과와 연계되어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왜 하냐고요? 저도 하기 싫죠. 그런데 학년 교육과정 안에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는 또 구성을 해야 하고 계시죠. 저희 대구도 교육과정 안에 이 교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돼요.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1년에 4번 이상. 필수예요, 이게 대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 수업, 또 저희가 했던 이걸 프로젝트 수업에 한번 또 구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참고로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작년에 4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주제는 이랬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어디로 가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구성 의도는 이랬습니다. 4학년에 문화유산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지역 문화유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월별 대기오염도를 분석해서 대기오염도 분석한 것을 수학 시간에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4학년 수학에 막대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최적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한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선정해 보자. 네, 여기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뭐 성취 기준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16차시에 걸쳐 가지고 이 국어, 사회, 수학, 그리고 창체, 그리고 도덕까지 이렇게 과목들을 연결지어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1학기 프로젝트고요. 네. 그래서 사회 시간에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사해보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가운데 어떤 곳을 현장 체험학습을 가보면 좋을까? 네, 그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선정했는 문화유산 현장 체험학습 자료의 그 장소에 그럼 언제 갈래? 5월 달에 갈래? 아니면 7월 달에 갈래? 자, 그거를 기준을 네,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달에 가보도록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달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4학년 수학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아이들이 손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뭐 자를 이용하거나 네, 그런데 인공지능 플랫폼, 이 인공지능 수업 안에서 네,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면 막대 그래프를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1초 만에. 네, 1초 만에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네, 그 툴이 있습니다. 그 툴 이름은 이지 통계라고 합니다. 이지 통계. 제가 이 사투리 같은데요. 이지 통계. 이지 통계. 아무튼 네, 이지 통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이런 회의 자료를 구성해서 아이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창체 시간에 만들었는 가지고 네,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4학년 친구들이 엔트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1차시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해서 17차시까지 이렇게 쭉 아이들이 경험해 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런 복잡한 수준의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뭐 띵커벨과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했던 것들은 전부 다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진행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1학기 말쯤 되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지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했는 수업 사례 공모전이 열렸어요. 네,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그죠? 저는 뭐 전혀 알지 못했고요. 1학기 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이 공모전이 있던데 너도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는 걸 바탕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네, 숫자가 보이십니까? 몇 차씩 이상만 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3차씩 이상만 되면 네, 내가 만들었는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3개 이상만 되면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선도학교도 운영해야 됐고 어쩔 수 없이 17차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결과 선생님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나다 혹시 단어 찾으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네,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 그 내용들 있죠. 그걸 모두 다 담아가지고 공모전에 냈던 거예요. 물론 제가 했었던 거고. 네. 전혀 아무것도 아니죠, 선생님.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원격 수업 상황이었고, 인공지능 수업은 해야 됐고, 선도학교였기 때문에, 또 온라인 선도학교도 운영을 해야 됐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공지능 수업하기 위한, 근데 수업은 해야 되는데 교과서는 없었고, 교과서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럼 뭘로 만들래? 구글로 만들어 보자. 그럼 몇 차씩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 4학년은 인공지능 선도학교 해야 되니까 17차씩 만들어. 네, 정책부장이 이야기합니다. 17세 너무 많은데요. 만들어. 알겠습니다. 야, 자, 만들자. 그런데 구글 사이트, 야, 그냥 어떻게 만드노? 야,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온라인 선도학교에서, 네, 그 틀을 좀 하나 좀 가져와 보자. 네,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게 됐고요. 네, 해서 참여를 했던 게,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네, 결국 제 주변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현재 선생님 주변 상황을, 나의 상황을 한번 네, 살펴보시면 또 어떻게 현재 이번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극히 제 공감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7차시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들께 공개합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지만요. 네, 제가 요거 인공지능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구성했는 수업 설계서, 그리고 사이트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모전에서 이게 당선된 거다 보니까 이게 에듀넷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좀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여기 어디 있냐면 에듀넷에 있습니다. 선생님, 에듀넷. 에듀넷의 수업,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에 들어가시면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해놓으신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까요? 네, 에듀넷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네, 그리고 지금 보신 거는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수업 설계서입니다. 수업 설계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들었는 인공지능 교과서, 구글 사이트로 만들었는 교과서, 요것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하고 이미 교과서를 활용했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가, 1년 동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교과서 1년 동안 쓰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온라인 교과서도 1년 동안 쓴 거예요. 쓴 거라서 사용했는 교과서라서 조금 너덜너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네. 한번 그래도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또는 웨일 브라우저에 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도메인 샀어요. 네. 아이들하고 공부하려고. 인공지능 교과서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샀어요. 도메인, 근데 생각보다 뭐 비싸진 않더라고요. 네, 선생님, 1년 도메인 값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 1년 도메인 값. 요거 주소, 내가 생성했는 주소. 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긴 한데, 네. 1년 도메인 값이 한 뭐, 치킨 한 마리 값? 네. 치킨 한 마리 값밖에 안 합니다, 선생님. 1년에 한 번 치킨 덜 먹는다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과서닷컴은 다른 사람 못 쓰는 거죠. 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을 산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너덜너덜해진 1년 동안 썼는 온라인 네, 컨텐츠 인공지능 교과서.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네. 그 초반에 경험 살펴보셨던 구글 사이트로 제작이 된 것들입니다. 이 교시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기반으로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네.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네. 간단하게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 구글 사이트 이미 쓸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기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난 일단 한번 실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듀얼 모니터 화면이시면 한쪽에, 네, 줌 화면을 켜두시고, 다른 한 개의 화면에, 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실습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부터 구글 사이트를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또는 웨일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로 열어주시고 이렇게 구글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단계별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따라하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구글 사이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글 사이트로 이동이라는 게 나오죠. 네,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혹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선생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나 해주시고요. 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야지 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 되어 있네요. 로그인이 되셨으면 여기 더하기 버튼과 함께 다양한 것들이 보이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상태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하얀 도화지 형태의 홈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콘텐츠도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교과서죠. 김밥으로 비유하면 김밥 김만 펼쳐놓은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 김밥 위에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재료를 하나씩 담아야 됩니다. 그죠? 네, 즉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하나씩 담아서 한 차시의 교과서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구글 사이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지금 화면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는 일단 평준화를 목표로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크다란 글자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제목을 하나 입력해 볼까요? 4학년 일반 온라인 교과서. 네.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일단 제목을 하나 입력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니까 뭐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파일 제목입니다. 문서 제목. 파일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기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똑같이 또 파일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파일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낯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뒤로 가기 버튼, 요거는 앞으로 가기 버튼. 요거는 뭘까요? 네,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네, 한글 미리 보기처럼 그런 장면이고요. 요거 4번은 네, 이 홈페이지의 링크입니다. 홈페이지 링크. 네, 교과서 링크입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직 게시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게시하고 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 교과서 내가 혼자 어떻게 다 만들어? 네,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제작을 할 때, 즉 협업해서 제작을 할 때 이 더하기를 버튼을 눌러서 같이 제작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같이 협업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이해되시죠? 다음 6번은 설정창입니다. 설정창. 네.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글자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링크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스프레드시트나 뭐 파워포인트 또는 네, 그런 링크들을 넣을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삽입 페이지 테마가 나옵니다. 네, 여기 순서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먼저 테마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교과서의 테마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페이지 안에 컨텐츠들을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테마 한번 구성해 볼까요, 선생님? 네, 테마. 테마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몇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네,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세요. 지금 실습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는 비전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비전. 네. 그럼 색깔이 착 바뀌어버렸죠. 다른 것도 있지만요. 네. 그럼 테마를 구성했습니다. 끝났어요, 선생님. 테마 구성 끝났어요. 자, 페이지. 즉, 이 온라인 교과서 안에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페이지 구성은 선생님,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날짜별로도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교과서 과목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목 안에 차시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일단 여기 하단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페이지 밑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일단 과목별로 저는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국어 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수학 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사회 과학 그리고 창체까지 네,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어요. 자, 선생님 보이시는지요? 네. 홈 화면뿐만 아니라 마치 네. 아무튼 홈 화면뿐만 아니라 국어 페이지, 수학 페이지, 사회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떴죠? 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참 쉽죠? 옛날에는 이런 거 한 개도 정말 힘들었어요. 나무 웹 에디터. 네. 대학교 시절에. 네. 나무 웹 에디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어 안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위 페이지는 어떻게 하냐면 국어를 눌러보시면 옆에 점점점이 나와요. 점점점. 점점점을 누르시고 네, 하위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국어 안에도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해볼까요? 저는 국어 안이니까 1단원, 2단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1단원 넣고 또 2단원
또 3단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구성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우지 마세요, 선생님. 요거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위계가 조절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국어 안에 1단원, 2단, 3단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클릭해가지고 위아래로 적절한 그 곳을 찾아보시면 윈도우 탐색기처럼 조절이 돼요. 됐죠? 그러면 또 1단원 안에서 또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또 차시별로 또 나누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1단원 안에 또 차시를 또 하이 페이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시, 2차시, 네. 2차시까지만. 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요? 상단에도 이렇게, 네, 하위 메뉴들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과목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된 형태예요.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이거 내 혼자 이거 뭘 어떻게 다 만들어? 안 만들 건데 하시면 네, 한 과목만 정해서 단원별로 나누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 날짜별로 나누어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연수니까 이 구글 사이트를 한번 익혀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네.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한 차시죠. 이 한 차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저는 1차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1차시 좀 이상한데? 아이들이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바꾸면 되겠죠,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구로 바꾸면 됩니다. 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로, 문장으로 읽으면 됩니다. 네, 표현을 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좀 조절도 하고요. 이게 1차시 수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김밥 재료도 넣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재료 넣어볼까요, 선생님? 네, 갑니다. 구성을 할 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은 전국 단위의 선생님들께서 모이신 관계로 일단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 도입, 전개, 정리 형태로 수업 이 교과서 형태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도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입. 그럼 페이지까지 구성했고 이제 뭘 눌러야 될까요, 선생님? 삽입. 네. 아까 저희 테마 구성했고 페이지 구성했고 이제 컨텐츠를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들이죠. 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일단 텍스트 상자. 그러면 뭔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도입. 지금 저는 이 국어 4학년 2학기에
어느 국어의 한 차시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똑같이 글자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글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네. 글자가 너무 작아요. 바꾸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그 글자 크기에 맞추어 가지고 탁 구성이 돼요. 되시죠? 근데 여기 색깔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뭐 색깔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도입, 전개, 정리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넣냐면 네. 여기 파레트 모양 한 개 나오죠, 선생님. 파레트 모양. 왼쪽에 보시면 파레트 모양이 하나 나올 겁니다. 파레트 모양의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선택 네, 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파레트 모양의 이미지와 이미지 선택을 눌러주시면 뭐 샘플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뭐 모양을 선택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색깔로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이 아닌데요. 네, 색감 조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조정된 걸 삭제. 그러면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뭔가 좀 확실히 도입 단계라는 게 다 구분 지어지죠.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저는 이학습터 컨텐츠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학습터 컨텐츠. 이학습터에 보시면 그 수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능이 개선되면서 그 영상의 URL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일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URL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 URL은 뭘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텍스트 상자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지에 넣어야 될까요? 뭐를 누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삽입입니다. 삽입을 눌러보시면 URL을 넣으라고 나오죠. 네, 붙여넣기.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전체 페이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이시는지요? 그 컨텐츠가 당겨져 옵니다. 네. 교과서 안에 지금 도입 부분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하나 좀 생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클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버튼 보이시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름 쓰고 링크 쓰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냥 이학습터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학습터 컨텐츠라고 출처를 뭐 밝히는 의미로 링크 삽입 이학습터 링크 네. 끝이에요. 자, 그럼 삽입 그런데 버튼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버튼이 여기 중간에 안 들어오고 왼쪽에 다른 곳에 하나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마우스로 선택해서 얘를 당겨가면 됩니다. 당겨서 이학습터 밑에다가 영상 밑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슉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지금 네, 아이고 머리야 하시는 머리를 긁적이시는 분이 제가 화면상으로 2분 목격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요 형태로 계속 구성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못하셔도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도입했지요? 이번에는 활동 1번 해보겠습니다. 활동 1. 다시 텍스트 상자. 지금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텍스트 상자 한번 또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활동 1. 내 의견과 이유를 작성해 봅시다. 글자가 너무 작아요. 글자 키워주세요. 선택,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로 선택.
여기까지 됐죠? 아까와 똑같죠? 네. 아까와 똑같습니다. 네.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똑같지요? 그 다음에, 활동은 색감을 아까 도입에서는 빨간색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활동은 조금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색깔 바꾸냐고요? 팔레트 모양의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선택. 무슨 색깔로 할까요, 선생님? 네, 활동이니까 저는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난 초록색 싫은데 하시면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러면 약간 도입이랑 좀 구분이 되었죠. 네. 도입에서 아이들이 하는 부분과 활동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활동 1의 이제 이 부분은 도입에서는 이학습터 영상을 했었고 활동에서는 멘티미터 아이들의 그 원격 수업 상황에서나 오프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조금 모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참여했었던 멘티미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멘티미터는 여기 링크를 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멘티미터 채팅창에 보내드렸고요. 요 멘티미터 링크를 네 아까 장인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삽입에 넣으면 되겠죠. 삽입 그리고 전체 페이지 슉 그러면 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똑같죠 선생님? 아까 이학습 했는 거랑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버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버튼 없어도 되지만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오른쪽에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버튼, 이름 멘티미터, 링크. 아까 그거 아까 채팅창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네. 똑같은 폼입니다. 그죠? 다 구성되면 삽입. 버튼이 이상한 데 붙었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짠. 네, 활동 1까지 됐어요, 선생님. 활동 1까지 됐습니다. 네. 계속 요 형태예요. 네, 제가 했던 거는, 물론 텍스트 중간에 또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큰 형태만 선생님들하고 한번 지금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좀 자세한 내용도 좀 넣고 싶고, 뭐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냥 옆에, 네,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활동 2번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활동 2, 똑같습니다. 텍스트 상자. 활동 2. 활동 2는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 가지고 글자가 작아요. 글자 키워주세요. 네, 글자 키웠습니다. 활동이네요. 활동 색깔 바꾸어 주세요. 네, 색깔 바꾸어 주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지금까지 잠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잠깐 살펴보면, 이제 도입에서 아이들이 이학스토어 영상을 통해서 네, 한번 그 동기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활동일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멘티미터로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한번 직접 그 지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지문. 디지털 웹 버전에서 선생님 그 디지털 교과서의 쪽수에 있는 그 URL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습에서 사용하실 디지털 교과서의 링크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이번에는 바로 넣지 않고 이미지를 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교과서인지 뭔지 교과서 장면인지
아이들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장면을 이미지를 삽입 이렇게 가져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쇽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좀 갔는데요. 그럼 중간으로 옮기면 되겠죠. 네. 지금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교과서를 또는 지금 이 장면을 책을 읽게 되는 거구나. 이 이미지를 보면 조금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교과서는 선생님 누구 겁니까? 학생 겁니까? 교사 겁니까? 네. 교과서는, 네. 누구 걸까요? 네, 학생들이 조금 쉽게, 교사는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더 하는 작업이지만,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쳐보고, 온라인 교과서를 펼쳐보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링크를 넣으면 됩니다. 버튼, 이제 이번에는 삽입을 안 하고 바로 버튼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버튼.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네. 이미지는 그냥 따로 하나 그냥 제가 끌고 와서 넣었고, 그리고 버튼을 하나 지금 생성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삽입. 버튼이 이상한 데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선생님? 자, 왼쪽 마우스로 당겨서 이미지 하단에다가 쇽 넣으면 이렇게 쇽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잘 되시죠, 선생님? 네,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하면 활동 3번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 활동 3번 갑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또 만들기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자, 여기서 보세요. 또 새로 자꾸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요. 뭐를 누르면 복사할 수 있을까요?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 틀이 똑같이 복사돼요.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똑같은 한 개 생성됐죠? 그런데 바로 밑에 생성됐어요.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리고 글자 수정. 활동 3. 활동 3은 패들렛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의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활동 3번. 네. 요 복사하는 거 방금 보셨죠, 선생님? 네. 복사하면 따로 안 만들, 틀 하나만 만들어 두면 이제 복사하시면 됩니다. 패들렛은 선생님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네.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패들렛도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패들렛이거든요. 자, 요 주소도 마찬가지로 삽입, 붙여넣기, 전체 페이지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 패들렛 화면이 그대로 이 교과서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이 한 개의 홈페이지 안에서 이 학습도 따로 안 들어가도 되고 디지털 교과서 따로 안 들어가도 되고 멘티미터 따로 안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패들렛도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디지털 교과서처럼 이 페이지 안에서 아이들의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원격 수업에서 특히 유용했었어요. 그리고 하물며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선생님 저기하기 이용하시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활동 1, 2, 3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선생님? 정리. 자, 정리. 자, 정리. 또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복사. 요거 복사. 보이시죠? 활동 3 요거 틀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래로. 그리고 글자 수정,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네. 그런데 정리가 초록색이 됐네요. 색깔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아이들에게 보기에 조금 직관적이겠죠. 아, 복습을 하는구나. 그럼 무슨 색깔로 바꿀까요? 네. 빨간색 있고 초록색 있고. 네, 저도 대구 사람인가 봐요. 보수적입니다. 파란색 갑니다. 파란색.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셨죠? 네. 복습은 유튜브 영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를 바로 검색할 수 있으세요. 선생님. 물론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 옆에 유튜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적절한지, 네, 그러면 여기 아주 친절하게도 네, 사기업에서 네, 영상을 오픈해 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네, 유튜브에 있는 그 정리된 영상을 아이들이 온라인 교과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좋죠? 네. 어디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요? 자, 선생님, 정리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죠. 끝내면 섭섭하겠죠. 아이들한테 이제 퀴즈로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카웃을 써도 되고 구글 설문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제가 사용했던 구글 설문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복사. 그래서 퀴즈. 친구들과 퀴즈를 해결해 봅시다.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그리고 색깔도 좀 바꿀게요. 퀴즈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퀴즈는 보라색. 네, 지극히 개인적이죠. 네, 선생님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구글 설문 링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네. 요거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삽입.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끝났어요, 선생님. 한차시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실습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고개 끄덕여 주신 선생님들, 네,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세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어디 있어요?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보기예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도입에서 아이들이 네, 이학습트 영상으로 도입 단계를 보고 그 다음에 멘티미터로 의견을 수학 모아보고 디지털 교과서로 교과서 지문도 한번 살펴보고 패들렛으로 작성도 해보고 네. 물론 그 디지털 교과서를 볼 때는 그 계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으니까요. 선생님, 저희 요거 한번 게시해 봅시다. 게시해야지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라색 모양의 게시라고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웹 주소를 하나 생성하라고 합니다. 고유 주소죠. 네. 고유 주소를 하나 생성하라고 합니다. 뭐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넣었는데 이미 생성된 계정이 그 주소가 있으면 뭐 유효하다고 다른 거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공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이라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공개 따로 오픈되지는 않고 그냥 우리 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검색되지는 않도록 하는 거죠. 게시 끝. 네, 선생님 게시가 끝나면 이제 선생님의 온라인 교과서 링크가 활성화됩니다. 네, 확인되셨을까요? 네, 링크가 활성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한 차시 분량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큰 흐름만 선생님은 구성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나 다양한 좀 그 미적 감각, 저는 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미적 감각과 수업 구성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더 멋지게 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선생님 이제 연수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42분이죠. 네, 50분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저희 구글 사이트로 만들긴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이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 캐리스 또는 교육청에서 얻는 그 공문은 일단 5차시 이상 선도학교에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세트죠. 5세트.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는 아마 업무 담당자들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잘 된 거 2차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시도 교육 정보를 조금 다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시도 교육청에서 뭐 더 우리 시도는 더 선도적으로 더 하자. 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리 시도는 그냥 이 정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선도학교 대상으로 저작도구가 이제 부여가 됐죠. 라이선스가 조금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특히 한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마감이 되어서 최근에 독줌이라고 네, 독줌이라는 저작도구도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을 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즉 김밥 재료로 쓸지 안 쓸지는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네, 질문 주셨는데요. 채팅창에 5차시 이상 이 과목별 5차시입니까? 아니면 총 5차시입니까? 네, 공문에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캐리스 네, 말씀 주셨는데요. 캐리스에서 아마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네, 채팅창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목별로 5차시 이상 제작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산으로 이거 말고 다른 저작도구를 구매할 수 있나요? 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계정은 안 되고요, 선생님. 네, 개인 계정으로 사서 이렇게 구매하는 거는 조금 안 되고 학교 단체 계정이나 아니면 뭐 학교용 계정을 하나 생성해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학년별로 과목을 나누어서 다 차시인가요? 아닙니다. 노선아 선생님. 학교 전체에 5차시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지는 학교에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네. 제 이대호 선생님께서 구글 사이트 교과서를 파일로 어떻게 저장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한글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처럼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네, 온라인 툴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학교 홈페이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필요하다면 캡처는 할 수 있겠죠. 네. 캡처해서 뭐 한글 문서화를 하거나 파워포인트화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한글처럼 이렇게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화면 캡처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여기 또 채팅창에 캐리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계정으로는 라이선스 구매가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4월에 발송된 선도학교 관련 공문을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5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5초의 정적이 흐르면 또 나왔네요. 네, 김태희 선생님.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저작 도구가 있을까요? 저희는 어도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 어도비, 어, 네, 어도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이선스가 네, 이 선도학교 대상으로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도학교 관련된 공문이나 네, 키리스에서 아마 또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다른 거. 네, 네, 여기, 변주영 선생님. 네, 네, 패들렛 좋은 도구죠. 네. 하지만 행정실에서 해외 소프트웨어 가지고 구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체 5차시 이상이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물며 너희는 뭐 몇 개 만들어, 너희는 몇 개 만들어. 이거는 학교에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패들렛을 네,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정으로 구매는 안 되고요. 네. 학교 단위 계정을 하나 생성하거나 하셔가지고 행정실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네,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8분입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컵라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컵라면 드셔도 되죠. 네, 하지만 저는 네, 제 기호에 맞게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온라인 교과서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반의 교실 상황에 맞게, 우리 반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반 수업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랬었죠. 아이고, 네. 네, 오늘 연수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모두 화이팅입니다.